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네,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기존에 저희가 그 스포츠 촬영, 야구, 축구, 야구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필드 모니터, 라이브 스트리밍 이런 세팅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안에 캠코더 자체 내 안에 메뉴 세팅은 별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내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세팅 방법을 안에 메뉴 설정이나 이런 거를 조금 간단하게 꼭 필요한 기능들만 세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 그 스포츠 촬영 같은 거 하거나 야외 촬영 같은 거 할 때 스트리밍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라이브 스트리밍 많이 그러면 하시죠. 나가신 김에 네네. 스트리밍이나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많이 주문하시는 것도 같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살고지 축구장 도착했습니다. 네, 다행히 축구 경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사회인 축구신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캠코더 안에 메뉴 세팅이 있어요. 이게 설명서 보신다고 사실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뉴 X1600, 그 다음에 캐논 HF G70, 소니 AX43A, 그 다음에 VX3, 그리고 파나소닉 V900까지 해갖고 간단하게 안에 메뉴 꼭 필요한 설정, 그러니까 라이브 스트리밍 하실 때 필요한 설정, 이런 거 살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파나소닉 같은 X1600 같은 경우는 밑에 메뉴 버튼이 있어요. 네, 밑에 메뉴 하시고 카메라 설정하시고 스위치 모드. 근데 여기서 크게 설정하실 거, 이거 손떨림 방지 꺼져 있네요. 손떨림 방지 키시고, 그리고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네, 오토 화이트 밸런스 추적 속도 요거는 빠름으로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빛에 이제 뭐 녹색에서 빨간색 조명으로 바뀐다 그러면 되게 예민하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화이트 밸런스 프리셋이라고 있는데 보통 3200K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살짝 그 푸르둥둥하게 시체 색감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5600K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변환으로 하셔가지고 가변 화이트 밸런스 5300K 정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세트, 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핸들 줌 속도는 좀 빠르게 7단계까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네, 여기서 네, 얼굴 감지 추적 모드라고 있습니다. 얼굴 감지 추적 모드 같은 경우는 밑에보단 위로 추적 AF로 설정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백, 사용자 스위치를 유저 1을 얼굴 감지로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얼굴 감지로 해 놓으셔야지 얼굴 유저 1 버튼을 눌렀을 때 박스 형식으로 얼굴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백 하고요. 장면 파일이 있습니다. 장면 파일에서 보시면 한 번 더 내리시면은 감마 모드 선택이라고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설정은 HD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HD 화질 얘기한 게 아니고요. 보통 SD에다 맞춰 놓으시면 우리 육안으로 보는 색감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SD로 해드리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무선 마이크나 샷건 마이크를 사용을 하실 때 소리가 좀 찢어진다는 얘기를 종종 하세요. 그러면은 마이크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수동으로 해 놓으시고, 네, 채널 레벨, 여기 레벨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데시벨 조정할 수가 있죠. 데시벨이 30까지 떨어져요. 근데 보통은 저는 12 정도에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외부 마이크를 하실 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더 올리시고 더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뒤로 백하고, 여기서 보시면 동영상 출력이라고 있어요. 이게 정말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동영상 출력을 네, 켜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켜짐으로 하시면 이 필드 모니터 한번 봐보시죠. 나오죠. 지금 네, HDMI 출력 특성 켜짐으로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필드 모니터만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때는 이 출력 특성을 오프로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켜놓을게요. 네. 왜냐면 라이브 스트리밍 하실 때 이런 자막이나 시간, 마이크 레벨 막 그 표시가 그대로 다 송출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꺼 놓으셔야 돼요. 근데 공통적으로
X1600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기종을 그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라이브 스트리밍 시에는. 네. 그리고 뒤로 백하고 모니터를 계속 찍어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코딩. 네, 매체 포맷. 메모리 카드 포맷은 가급적이면 PC에서 포맷 하시는 것보다 캠코더 자체 내에서 포맷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지 메모리 카드 에러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그걸 권장드리고요. 슬롯 1, 2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무선 와이파이로 해서 뭐 노트북을 연결하신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해봤어요. 되긴 돼요. 근데 중간에 끊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보시면, 네, 59.94Hz 60프레임이겠죠 이게. 네, 근데 헤르츠랑 주파수랑 이 헤르츠랑은 그 프레임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네, 이게 그건 것 같아요. NTSC냐 PAL 시스템이냐. 네, 한국은 59.94죠. 그러니까 60프레임. 이건 PAL 시스템, 동남아시아나 유럽 방식이 이제 5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PAL 형식은 MP4가 가장 낫습니다. 그 다음에 레코딩 형식 4K 60프레임. 4K 60프레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면 필드 모니터 나오죠. 네. 근데 HF G70도 4K 레코딩하고 X1600도 4K 레코딩을 하시는데 필드 모니터에 나와요. 근데 AX43A나 파나소닉 VX3는 4K로 맞춰 놓으신 상태에서 4K 녹화하고 필드 모니터 연결하시면 4K 출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 내에서는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모니터는 꺼져 버립니다. 먹통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4K로 하시면 발열이 좀 있어요. 근데 X1600 같은 경우는 앞뒤로 해서 발열 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좋은 영상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사실 캠코더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4K로 녹화하시고 FHD로 송출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 그러면 사실 상관이 없죠. 네, 그리고 기타 보시면 에코 모드라고 있습니다. 에코 모드 지금 켜짐 다 돼 있는데요. 이게 절전 기능이에요. 꺼짐으로 하셔야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때는 한 5분 10분 정도 사용을 안 하시면 절전 기능이 작동을 해서 캠코더가 꺼져 버려요. 네, 그래서 이건 다 꺼짐으로 해 놓으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하시면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몸체에 보시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 버튼이 유저 1, 유저 2, 유저 3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네, 페이스라고 나오죠. 액정 화면에. 액정 화면 오른쪽에 페이스라고 나옵니다. 얼굴 인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표시가 안 나와요. 페이스 AF라는 표시가 안 떠 있으면. 박스 형식으로 안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유저 1에서 페이스 AF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유저 2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입니다. 역광 차단해 주는 거죠. 그리고 3번 정말 중요하죠. 삼각대 거치 하신다고 해서 손떨림 방지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측 손떨림 방지 같은 경우는 삼각대 거치 하셔도 손떨림 방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굉장히 매끄럽게 흔들림 없이 영상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OIS 켜짐, OIS 꺼짐,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캐논 HF G70 제품이고요. 지금 메뉴 설정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세팅하는 방법으로 해드릴게요. 보시면 항상 캐논 G70 같은 경우는 그림이 5개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1번, 2번, 3번, 4번이 나오죠. 2번 들어가서 네, 줌 속도는 그냥 보통으로 그냥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AF 모드는 뭐 IAF 자동으로 잡아주게끔 되어 있고요. 네, 프리셋 속도 네, 빠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자동 역광 보정 들어가 있네요. 요건 당연히 온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플리커 저감. 네, 헤르츠 안 맞으면 줄무늬 쳐지는 거 있죠. 그거 잡아주는 겁니다. 이거 자동으로 해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손떨림 보정 다이나믹. 네, 다이나믹으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4번. 네, 그렇게 크게 만지실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하시면 해상도가 4K로 한번 해볼게요. 4K로 하셨을 때는 얘는 30프레임으로 적용이 돼요. 네.
X1600은 60프레임이지만 얘는 프레임 레이트 해갖고 29.97 30프레임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도 보시면 필드 모니터 화면은 나와요. 두 번째 그림에 2번 들어가셔갖고 메모리 카드 초기화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죠. 네 번째 그림에서 2번 출력하면 온오프. 얘도 하면은 필드 모니터에 이렇게. 근데 X1600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끄기로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라이브 스트리밍 하실 때 불필요한 자막이 안 나오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림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동 전원 끄기 있습니다. 이거 항상 오프로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절전 기능이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한 10분 정도 녹화 안 하고 있으면 삑삑 소리 나면서 꺼져 버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녹화를 지금 4K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녹화를 해 볼게요. 액정 안 꺼지죠. X1600이랑 G70 같은 경우는 4K 촬영을 하시면서 HDMI 출력이 가능합니다. HF G70에서 실수하시는 게 이게 가끔가다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에 액정화면 왼쪽에 보시면 AF, MF 버튼이 있어요. 여기 잘 눌려요. 그래서 MF로 나오면 수동으로 초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줌을 당겼을 때 초점을 못 잡아주죠. 그러니까 요런 거 가끔 종종 문의를 하세요. 왜 초점 못 잡아주냐고. 그래서 주의사항이 IAF라고 돼 있어야 돼요. 요거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되고, 겨울은 겨울이네요. 손가락이 얼어버리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니 제품, 소니 AX43A고요. 소니가 메뉴 설정이 조금 쉽게 돼 있는데요. 액정 화면에서 메뉴 누르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세팅은 4K로 해놨습니다. 다 자동으로 돼 있죠. 셔터 스피드, 조리개, 초점, 노출 다 자동으로 돼 있고요. 근데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크게 수동을 쓰실 일은 사실 없으세요. 야구 촬영하실 때 수동으로 초점을 잡아준다. AX432 손떨림 방지는 활성화로, 그리고 디지털 줌은 얘도 광학이 20배 줌이기 때문에 디지털 줌은 그렇게 크게 쓰실 일이 없죠. 자동 역광 보정이 지금 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K로 되어 있죠. 4K에서 프레임 속도는 30프레임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녹화 버튼을 딱 누르면 4K 동영상 촬영 중에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지금 4K로 녹화는 돼요. 녹화는 되고 있는데 지금 필드 모니터 보시면 필드 모니터 꺼져 버려요.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X43A랑 파나소닉 VX3는 4K 출력이 일단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때 어차피 카메라 파이라는 어플이 유료로 했을 때는 FHD고 무료로 했을 때는 그냥 HD로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4K라는 게 사실 또 의미가 없어져요. 이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4K 출력 시 필드 모니터에 출력이 되냐 안 되냐, 녹화가 되냐 안 되냐. 녹화는 당연히 되죠. 근데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파나소닉 VX3 모델이고요. 얘는 되게 단순합니다. 광학 24배, 녹화 모드 4K로 해 놓겠습니다. 4K MP4. 근데 이게 간혹 가다 보면 파나소닉 홈페이지는 안 그런데 다른 사이트에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24프레임이 아니라 얘 30프레임 맞습니다. 30프레임 맞고요. 얼굴 프레임 표시 그대로 얼굴 인식 되어 있고요. 역광 보정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얘는 자동 역광 보정이 아니라 강제 역광 보정이에요. 그리고 뒤로 가셨을 때 선택해서 외부 출력 끄기로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이. 그리고 절전 모드는 전부 다 끄기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파나소닉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도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녹화 버튼을 누르면 소니는 경고 표시라도 나오는데 얘는 경고 표시 안 나오네요. 그냥 화면 꺼져 버립니다. 출력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녹화 버튼 다시 꺼져버리는 거. 액정 화면 출력 꺼져 버리죠. 그 다음에 파나소닉 V900 제품에 지금 파나소닉은 광학 24배 줌에 FHD 60프레임 기종입니다. 그래서 녹화도 되고 출력도 되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느 정도 화질도 괜찮고 녹화도 하실 거다. 그리고
카메라 파이로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실 거다 그러면은 V900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얘도 리모컨 단자 다 있고 C 단자로 지금 보시면 보조 배터리 하나로 네 지금 배터리 장착이 안 돼 있죠. 네. C-C로 해갖고 지금 전원 공급해주고 있고요. 필드 모니터 전원 공급해주고 있고 캡처보드 전원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캡처보드에 전원 공급을 하고 네, 호스트에서 스마트폰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스마트폰도 전원 공급이 같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빼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전원 공급이 여기서 돼요. 스마트폰에서. 그러면 스마트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이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라이브 스트리밍 하실 때 네, 항상 기본이 C-C 단자로 해서 카메라 파이 연결을 하시면 액세서 허용하시겠습니까? 이 표시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유튜브 누르시고 하트 네, USB 카메라 네, 전환, 오디오 전환 네, 이 상태에서 송출해야죠. 크레이트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영상 이제 시청하시라고 네. 내 방송을 공유하세요. 여기서 하신 다음에 요거 주소 복사하신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타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은 비공개로 해놨어요. 네, 로딩 걸리고요. 이게 실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ABC 할 때 바로 ABC 나오는 게 아니에요. 로딩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수도할게요. 네, 수도하고 종료하시겠습니까? 네, 종료한 다음에 카메라 파일을 완전 빠져나갈게요. 닫게 하고 네, 카메라 파일 완전 빠져나가겠습니다. 모두 닫기. 이 상태에서 아까 뭐가 생성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카메라 파일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유튜브 누르고 스타트. 네, 카메라 전환, 오디오 전환. 네, 안 되죠. 보시면 관제실 방문하시면 새로운 스트림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지금 크롬으로 해서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갔거든요.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을 하시는 게 아니라 크롬으로 들어가야 돼요. PC 버전. 여기 보시면 네, 점점점 3개 누르시면 맨 밑에 데스크탑 사이트라고 있어요. 네, 항상 이 표시가 나오게 데스크탑 버전으로 하시고 만들기 들어가시고 네,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 그 다음에 이렇게 터치하시면 이게 생성이 된 겁니다. 지금. 아, 이게 생성이 돼야지만 네, 다시 들어갔을 때.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 다시 들어가시고요. 크레이트 누르시면 네, 라이브 스트리밍이 또 시작되죠. 아, 저 크롬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네네네. 계속 아까 같은 안내 네네네네네네. 그리고 요것도 로딩이 살짝 걸려요. 한 2, 3초, 4, 5초씩 로딩이 걸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참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막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까 좀 오래된 버전들이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고 몇 번 실수하다 보니까 이게 알고 나면 굉장히 쉬워요.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아? PC 버전으로 뭐 유튜브 스튜디오를 연다 이거 찾기가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공부 많이 했죠. 그래서 네, 고하고 그러면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는 겁니다. 로딩이 걸리는 것 뿐이고요. 아, 된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꺼버릴게요. 네, 실시간 종료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빠져나왔다. 빠져나오고 카메라 파일을 또 들어간다. 이거에 대한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유튜브 누르시고 스타트. 카메라 전환, 오디오 전환. 네. 크레이트. 네. 또 이 표시가 나오죠. 또 이 표시가 나오네. 네. 그러면 아까 크롬으로 들어가셔갖고
다시 생성을 해야죠. PC 버전으로. 네. 근데 만들기 안 눌러도 제가 알기로는 만들기 안 누르고 잠깐 로딩만 걸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네. 다시 뒤로 백 크레이트. 된다. 네. 이렇게 하면 또 네,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됩니다. 아니 그 전에 손가락이 얼어갖고 로딩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레오포터에서 그 좀 축구 경기 촬영하실 때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 3m 삼각대가 기존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잠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굉장히 크죠? 3m고요. 그리고 위에 연장봉까지 장착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자 밟고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주얼 스포츠에서 8m짜리 하이캠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 필드 모니터까지 해갖고 320만원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밑에서 조정하시기는 좀 편하죠. 근데 이 상태는 2m 좀 넘고요. 의자나 사다리 같은 거. 네. 연장봉 쭉 하면 그리고 이것도 헤드는 유압식입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카본에다가 헤드는 유압식. 이 정도면은 제가 키가 185거든. 높네요. 그래갖고 1m 요 정도 의자로 밟고 올라갔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더 높은 거. 예, 그래서 조금 좀 사다리, 좀 안전한 사다리 밟고 올라가시면 영상 찍으시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 높이가 얼추 네. 테니스나 이런데 심판들 높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높이 되고, 지금 저희 살보지 축구장 같은 경우는 펜스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한 데에서는 촬영하시기 괜찮지 않으실까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건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것도 낮추시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한 이런 삼각대 높이 정도에서도 또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캠코더. 근데 캠코더 지금 모델을 5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물론 더 상위 버전들도 있어요. 근데 학부모님들께서 야구, 축구, 야구에 이제 촬영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사실 이거보다 더 윗버전은 그렇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필요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Z150 같은 경우, Z90. 네. AX700, 광학 12배줌,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센서가 1인치 센서니까, 뭐, 영상이 조금 더 괜찮게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축구 야구 할 때 거의 낮에 촬영하시잖아요. 그럼 낮에 촬영하면은, 캠코더들은 대체적으로 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광학줌만 하셔도, 네, 여기서 보시면, 네, 광학줌 24배 줌이죠. 와. 네. 지금 야간 경기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줌 기능이 모자라서 못 쓰시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상 오늘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캠코더 5가지 모델 안에 메뉴 설정하는 뭐 이런 거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뭐 카톡이나 네이버 톡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전화 주셔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